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발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을 해서 안 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모발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의 한 부속기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들만 알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환을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게 다시 빠질 가능성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기전 자체가 다른 질환이기 때문이고, 치료 자체를 모발 이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만 되는 질환인데,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모르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질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형 탈모증입니다. 원형 탈모증을 뭐 착각을 해서 수술을 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형 탈모증이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잖아요. 동그랗게 빠지면 누구나 다 알죠. 이게 원형 탈모증이고, 이제는 피부과 가가지고 주사 맞으면 되는 거 다 압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형 탈모증의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든지 아니면 부위에다든지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빠져있는 모양이 원형 탈모증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게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에 그게 마치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처럼 앞에 별이 뒀다면 가끔은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을 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치료에 반응도 없고 머리를 심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원형 탈모증이라는 거는 면역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은 유전성 질환이고, 우리가 머리를 심을 수 있는 건 유전성 질환일 때 심을 수 있는 거지 면역성 질환일 때 심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심어도 다시 빠지게 됩니다. 면역성 질환일 때는 스테로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스테로이드를 쓰면 납니다. 원형 탈모증은 그냥 둬도 날 수도 있는데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스테로이드를 쓰면 잘 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형 탈모증일 때는 모발 이식을 하지 않는다. 원형 탈모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일반인들이 이거를 남성형 탈모증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하지 않는다 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성 탈모증입니다. 반응성 탈모증은 뭐냐면 정말 일반인들이 봐가지고는 알기 힘든데, 피부과 질환 중에는 여러 가지 면역성인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 군이 있는데, 이 두피에 흉을 남기는 피부병들이 있어요. 뭐 건선이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흉을 남겨놓은 면역성 질환인 경우에도 모발 이식을 첫 번째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두피를 만져보면 좀 쿠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약간 말캉말캉한데, 이 반응성 탈모증일 때는 딱딱해요. 뼈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느낌이 나요. 이럴 때는 절대로 모발 이식을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약을 써가지고 컨디션을 좋게 한 뒤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을 써서 머리를 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흉이라는 게 있을 때 생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 대부분 다 일반인들이 알고 계신데,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질환이 있어가지고 반응을 남겼을 때 거기에 머리를 심으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 내가 머리가 빠졌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좀 딱딱하고 일반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나는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걸 확인할 필요는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생각하기 전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가지고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또 많은 케이스가 견인성 탈모증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 두 가지는 이제 면역성 질환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정신과적인 질환입니다. 견인이라는 건 뽑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누가 뭐 자기 머리를 뽑겠는가 하겠지만 실제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을 하러 오는 경우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반 의사들이 알기 힘든 질환일 수 있습니다. 견인성 탈모증이라는 건. 그 견인성 탈모증의 특징은 원형 탈모증처럼 빠져 있는데 이게 끝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발이 대기에 나와 있으면 마모가 돼가지고 좀 얇거든요. 근데 견인성 탈모증은 뚝 부러져 있어요. 탈모증이 이거 단면이 되게 굵죠.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지 않고 갑자기 잘라진 듯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환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뽑은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머리를 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머리를 심어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나니까. 처음에 안 나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정신과적인 질환입니다. 혹시 본인이 머리를 이렇게 손을 좀 자주 대든지 약간 땡기는 습관이 있는데 탈모증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그 습관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요거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좀 병행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뒤에도 머리가 안 난다면, 영원한 탈모가 됐다면 그 뒤에는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피부과 질환이 있어서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꽤 많이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도 그렇고 반응성 탈모증도 그렇고 견인성 탈모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체크아웃을 잘 하고 정확하게 내가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케이스에 모발 이식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